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교재 102페이지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제가 총론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죠. 자, 그동안 얼마나 잘 들었는지, 민법이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물론 그저 그 사이 뭐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겠지만 약간은 귀에 와닿는 소리가 좀 더 많이 남을 겁니다. 자, 가등기 왜 필요할까요? 자, 아까 부기등기의 상대 개념이 뭐였었죠?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로 할 거냐 부기등기로 할 거냐, 이게 형식이 문제입니다. 근데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볼 때 이제 가등기와 본등기인데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본등기는 효력이 막바로 발생을 합니다. 가등기에도 아직은 가짜니까 효력이 없는 게 가등기입니다. 자, 우리는 본등기, 이걸 그냥 통상 등기라면 본등기로 말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물권을 공시해 주는 게 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됐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자가 됐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자, 얘들은 아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권리에 대한 뭐만 가지고 있을 때요, 청구권만 가지고 있을 때 아직 본등기를 못하니까 미리 하는 게 가등기죠. 소련 말이죠. 자, 사례로 들어볼게요. 자,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을에게 청약합니다. 네가 1억을 준다면 내가 집을 한 채 주겠다. 청약 들어왔죠. 승낙하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돼서 의사합치됐으니까 계약이 체결됐죠. 이런 계약을 무슨 계약?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 계약. 다만 성질이 뭐일 뿐이죠. 쌍무 계약이고 유상 계약이죠. 자, 일단 이게 매매 계약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상 계약의 흐름을 보면요, 5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을 합니다. 자, 민법책 어디에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은 10% 매매대금의 10%를 줘야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물권법하고 채권법 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이 정한 대로 인정되지만 계약법의 제대 원칙이 뭐든가요? 계약 자유원칙. 계약금 안 줄 수도 있고요. 5% 주든 10% 주든 개인들이 결정하는 관행상 계약금 1,000만 원 줬죠. 6월 1일 날 중도금 4천만 원 갔습니다. 이것도 지네들 마음입니다. 자, 7월 1일 날 잔금 언제 얼마 줘야 되죠? 1억이었으니까 나머지 5천만 원 주고 물건을 뭐 하겠어요? 인도받겠죠. 자, 한번 했던 퀴즈였습니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계약금 치른 때입니까? 중도금 치른 때일까요? 잔금 주고 물건을 인도받는 때일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7월 1일로 대답하면 틀리다고 그랬죠. 자, 민법 몇 조? 186조. 자,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물권의 변동은 뭐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잔금 치르고 물건 인도받으면 통상 소유권은 넘어오는 거지만 민법 186조가 뭐 하세요? 등기를 강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가 나왔을 때, 이게 만약 7월 4일 날 나왔다면 비로소 7월 4일 날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이걸 이제 역으로 접근해 볼게요. 5월 1일 날 계약금 치렀습니다. 5월 1일 계약금을 치렀을 때 을은 무슨 꼴을 갖죠? 성질 급한 사람은요, 계약금만 주고도 이거 내 것이다, 나한테 넘어왔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생각이 맞다면요, 을이 지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한테 찾아가서 야, 이 건물 누구 거니? 그러면 갑이 뭐라고 할까요? 내 거다. 아니, 을이 지 거라던데? 그러면 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친놈, 계약금만 주고 아직 뭐도 안 받았는데, 잔금도 안 받았으니까 아직은 내 것이고 아직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약서 쓰고 계약금 치렀잖아요. 이 사람이 갖는 걸 가질 뿐이야.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채권으로서의 청구권만 있는 거지 아직 소유권은 이전되지는 않았죠. 그럼 이걸 반대해서 가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을 앞으로 등기는 할 수가 없죠. 잔금 치르면서 물건 인도받고 서류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7월 1일 되기 전까지 을은 지가 물권자가 아닌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병이 자 5월 20일 날 찾아왔어요. 야, 동일한 건물입니다. 나한테 2억에 팔아라. 청약하겠습니다. 갑이 웬 떡이냐 승낙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죠. 이게 바로 이중매매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사실 인간적으로 안 되죠. 이미 집 한 채를 을한테 팔았는데 더 고액 제시한다고 또 팔아버리면 물건 하나를 2번 팔아먹는 결과가 되지만 아직은 누구 거라 그랬죠. 아직 을 거 아니잖아요. 갑 거잖아요. 이중매매 자체도 계약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뭐예요? 원칙은 유효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 있는 이제 집을 이제 팔았죠. 한 채를 두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주시겠어요? 1억에 판 을한테 줄까요? 2억에 판 병한테 줄까요? 병한테 주겠죠. 병이 등기 마쳤습니다. 을은 병한테 찾아와서요. 내가 너보다 먼저 계약했으니까 내 것이다. 내놔라. 그러면 병이 을에게 한마디 하겠죠. 너는 물권과 채권도 구별 못하니. 너는 채권이니까 갑에게만 주장하고 나는 물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계약 체결의 선후를 불문하고 등기를 갖춘 누가 병 끝되고 을은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가 없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법 인문서 있죠. 혹시 계약법 해제했을까요? 자, 계약금 해제. 자, 만약에 인문서 안 했다면 들어보십시오. 이때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이 강의를 안 들었다면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한번 들었었다면 이렇게 해보시고. 자, 날짜가 자 5월 20일이라고 그러겠죠. 5월 20일이란 말은 아직 중도금 지급 전인데 계약금 1,000만 원 줬잖아요. 우리 민법에 계약금은 어떤 뜻이다? 매도인은 계약금에 답을 주고 답을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배액을 제공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갑은 뭐 하면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입금시켜주고 계약을 뭐 하면 돼요? 해제시켜버리면 이 계약은 소급적 무효가 됐으니까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 사이에 집값은 3억으로 올랐습니다. 누구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가 제일 좋을까요? 병이 제일 좋겠죠. 을도 아프고 갑은 그래도 얼마에 팔았어요? 1억에 팔았으니까 2억에 팔았으니까 얘 돈 이익이 됐잖아요. 을은 제일 안타깝잖아요. 자, 뭔가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민법 등기법이요. 아직 청구권밖에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은 안 됐지만 다음에 하게 될 이 등기에 대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 필요한데 이때 해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를 해줘라 말이죠. 따라서 가등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써줄 말 다 써줍니다. 접수일자 접수번 원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가등기를 5월 1일 날 하더라도 소유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왜? 잔금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가등기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 누구에게? 갑에게 있잖아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고요. 그러면 가등기를 하면 아무리 힘을 못 쓰는 거냐?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자, 병이 또 찾아왔습니다. 병이 등기부를 보고서도 뭐라 하냐면요. 나한테 팔아라. 2억에.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는 가등기가 없었죠. 팔 수 있느냐? 자, 팔고서 이렇게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준다고요. 왜? 아직 누구 거라고 그랬죠? 아직은 계약금만 갔으니까 청구권이 아직은 갑의 것이므로 아직 갑의 것이니까 갑은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죠. 병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 이걸 왜 샀겠어요? 그렇죠. 가등기가 무효가 됐거나 가등기 말소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단 가등기에 따라 이렇게 다른 등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걸 뭐라 하느냐? 가등기에 따라도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 가등기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죠. 가등기에 힘을 발휘하죠. 이분이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정도 될 정도면 자, 몇 번 쌍소리 오고 가고 싸움 났겠죠. 그리고 재판까지 갔겠죠. 하지만 일단 이 등기를 놓고 본다면 본등기를 한다. 자, 본등기를요. 7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커서로 블럭 설정한다면 이 부분에 블럭 설정하고 자, 한 줄 삽입합니다. 엑셀 써보셨죠? 아래 한글에서 표 만들어 보셨죠? 그러면 이만한 공간 열리겠죠. 자, 열렸다고 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잔금칠은 7월 4일 날. 자, 그러면 을은 번호가 몇 번? 5번. 병은 6번. 소유권은 양립할 수가 없죠. 누구 번호가 빨라요? 그렇죠. 5번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잘못됐구나 드러났으니까 이 등기를 뭐 하는 거야? 등기한이 직권 말소시켜버립니다. 누구 거 되는? 을 거 됐잖아요. 그럼 이때 이 가등기가 지금 본등기의 순위를 보였어요. 보존해 준다고요. 그렇다면 가등기가 왜 시험에 잘 나오고 경매할 때 조심해야 하느냐? 자, 가등기가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매매하거나 중개할 수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몇 번 하고 딱 알잖아. 저 사람 본등기 하면 이거 말소당할 텐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경매 들어갈 때도 선순위 가등기가 남아있다고 치면 내가 낙찰받더라도 뭐 하는 거죠? 선순위 가등기가 본등기 하면 낙찰받은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직권 말소할 수 있잖아요. 함부로 거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민법에서도 등기법에서도 늘 시험에 나오고 경매할 때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자, 이게 이제 가등기의 필요성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가등기인지 정리를 합니다. 자, 1번 의에서 눈으로 하셨고요. 자, 가로 2번 요건의 1번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 자, 여기서 청구권 어떤 청구권이냐? 자, 기억번에 네 가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슨 청구권이에요, 지금? 이전 청구권이죠.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뭐가 되는 거죠? 지상권 설정 가등기도 나오고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랍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설정이란 말은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미리 지상권 설정 가등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전 가등기도 나오고 전세권 변경 가등기도 나오고 저당권 말소 가등기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구권 몇 가지요? 네 가지 변동이 있어서 동그라미만 쳐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기억번 세 번째 줄에 어려운 말이 있는데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 자, 이것만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언제 하죠? 그렇죠. 미등기 부동산에서 최초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죠. 자, 소유권 보존등기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제가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을 안 한 상태에서 미리 하는 게 가등기죠. 그렇다면 소유권 보존등기 가등기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순위를 보존해서 미리 하겠다는 건데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했단 말은 등기부가 없다는 말이죠. 가등기는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얘는 말장난이고 얘가 될 수는 없다고요. 그 뒤에 처분 제한 가등기는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거 넘기시고요. 다음에 기본서 나왔을 때 제대로 거기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니은번에 들어갑니다. 자, 조건과 기한인데 거기 밑줄 끊어 놓으십시오. 시기부 청구권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 됩니다. 그런데 옆에 날개를 보시면 별표예요. 자, 이것도 지금 민법이 지금 설익은 상태니까 설명이 넘어가고요. 시기부나 정기조건부 청구권이 가등기 대상이 된다는 말은 이걸 반대해서 가면 시기부가 아니라 뭐일 때 종기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란 말이고 정지조건이 된다는 말은 반대해서 가면 뭐에 대해서는 해제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한번 해두시고 아직 기한과 조건 아직 덜 배웠거든요. 민법에서 듣기만 했지 아직 내 거 안 됐잖아요. 다음에 3월달 5월달에 가게 되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일단 조건부 기한부 권리 다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도 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니은번 장래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찾았습니까? 왜 등기법이 나중에 어렵다는 비난을 듣냐면요. 민법을 알아야 전개가 되고요. 민법만 안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요. 등기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법도 안 돼 있지. 등기 절차도 아직 낯설지. 그러게 되면 3월달, 5월달까지는 어렵다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이 민법, 개론, 공법에 주력하다 보면 사실 5월까지는 공시나 세법 여기에 따로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어려운데 민법은 그만치 공부를 더 하는 거고요. 등기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등기법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뭐 법무사 시험 봐서 법무사 될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젊으신 분들은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여담으로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자, 법무사들은 갈수록 영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그다음에 노스쿨 출신들 변호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 사무에 대해서 종전에는 등기 사무가 좀 복잡했지만 요즘 전산화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소소한 매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당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역이 줄어들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뭐 소장 작성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송하실 때도 전자소송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대법원 사이트에 잘 설명됐거든요. 법무사행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계속 거래하겠죠. 물론 공인중개사 업무 영역도 줄어들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만약에 지금 공부하신 분이야 30대 중반인데 난 법학이 맞다. 법무사가 스타일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1, 2년 정도는 투자해보는데 그건 정말 중개사느냐. 마음먹고 1년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무사는 마음먹고도 2년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투자해서 나왔을 때 과연 투자하면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의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30대 중반에서요. 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공부에 흥미가 있다. 그러면 중개사 합격하시고 한번 2년 목표라고 가실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 법무사 시간에요. 부동산에 대한 정말 공부하시고 자 특히 젊으신 분들은요. 그냥 동네 중개업자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회사랄지 관리회사 이런 게 기회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중개업을 하시거나 소속으로 근무하시다가 대학원의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까지 밟으셔서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35세 되신 분들이 그런 생각한다면 10년 뒤 정도 되게 되면 박사과정 수료하고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꼭 대학 교수가 되지는 않더라도요. 다른 쪽에 기회가 많이 열려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35살 돼서부터 돈에 그냥 부자 돼버리면 좋겠지만 거기다는 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차라리 중개사 하시고 그쪽에도 많은 공부를 하시라고요. 자 바깥으로 흘러간 이야기였고 뭐였냐면요. 장래 확정될 청구권인데 인문과정 안 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이 안 돼 있고 언제 확정된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예약이죠. 예약. 매매 예약을 체결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만 나오지 청구권 안 나오죠. 다음에 예약 완결권이 행사되면 일방 예약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된 것으로 보고 그때 뭐 하는 게 청구권이 확정되잖아요. 오늘 현재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는데 이 말이 지금 소련 말처럼 들리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등기법 하실 때 처음에는 좀 못 알아들으시더라도요. 넘어갔다가 민법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그리고 들으면 쉬울 게 많다고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자 아까 청구권의 모습 뭐 있었어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하나, 그다음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 그게 몇 가지 스타일,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요. 근데 또 거기 하나 어려운 말이 또 넣어놨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호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기와 닿으면 와 닿는 대로 와닿지 않으면 와닿지 않는 대로 흘려 들으십시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죠? 물권자가 물권을 침해받으면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갔다.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방해방 청구권. 방해를 받고 있다. 방해 제거 청구권. 그런데 단어 자체를 봐보십시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단 말은 이미 그분이 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미 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등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가등기는 권리를 갖지 못하고 권리에 대한 청구권만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해본 늘 여러분 기회는 소련 말밖에 안 되죠. 소련 말이 뭐죠? 없는 말이죠. 왜? 소련은 사라졌잖아요. 러시아 말은 있지만 소련 말은 없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직 이런 말들이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실 때 모든 걸 한 번에 모든 걸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쭉 하기 때문에 못 알았더라도 다음에는 뭐 한다 하게 되고 민법이 좀 더 하게 되면 다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들으실 때 좀 못 알아듣더라도 뭐 하신 거예요? 의문표로 남겨두시고 이것 때문에 잔문 이룰 필요는 없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점수를 넘기는 시험 공부잖아요. 공부를 할 때 너무 본인을 내 머리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자신을 가볍게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는 다 대단하신 분들이고 다만 공부를 한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낯설어 그렇지 여러분들이 1년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지시라고. 자, 그래서 이 말도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하나만 잡아두시고요. 자, 가로수 한번 가등기 절차입니다. 이제 쉽게 가볼까요?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를 했다. 청구권에서 가등기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게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그 절차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제목 공동 신청에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당연히 이건 뭐야 돼요? 공동.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권리자 공동으로 가등기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등기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살려서 뭐 하는 거죠? 단독 신청이 등록해주는데 자, 이거 할 때 공동으로 와도 되지만 누가 와도 을이 단독 신청해도 받아주겠다는 거죠. 물론 그냥 오는 건 아니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밑줄 끊어칠 수 있겠습니까? 니은번에서. 그렇죠. 가등기 권리자 을은 자 가등기 의무자 갑에 뭐 받아오는 거야? 승낙서. 그거 찾았죠.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 받아오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할 때는 가등기 해주마고 했던 매도인이 마음이 변해서 공동 신청도 못 해주겠다, 승낙서도 못 써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소송 걸 수는 있죠. 판결 받으면 되죠. 근데 소송 걸어서 판결 받으면 몇 달씩 걸리잖아요. 그리고 가등기를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부동산 등기법이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 가서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안 해준다고 법원에 서류를 한 장 제출하면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주면 이 법원에 명령 받아다 을이 뭐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도 받아줍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노란색으로 썼느냐? 원래 법원이 뭔 일을 하시면 공권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등기를 촉탁 법원에서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촉탁하지 않고 너 급하지 이거 주면 을이 뭐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한다고요. 자, 그러면 두 단어가 뭐에 줄이 갔어야 되냐면요. 가등기 의무자 승낙 하나 하고 법원에 가처분 명령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 있을 때는 뭐 한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가볍게 하시죠. 가등기 형식 밑에서 두 번째 줄 주등기에다 동그라미 안 하시고 밑에서 제일 아랫줄 부기등기 하시고 가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본등기에 따라서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뭘로 하죠? 주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가 되겠죠. 자, 아까 했던 겁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 이전이요. 부기등기. 그럼 저당권 이전 가등기는 부기등기. 그렇죠. 지금 머리에는 와닿는데 표현 안 되죠. 그 정도면 됩니다. 지금 인문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가셔서 니은번은 자 어려운 거니까 2번은 넘기시고요. 자, 가로 4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입니다. 이분이 가등기였는데 자 이분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한다. 그럼 이렇게 삽입한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권리자 의무자. 이건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권리자 누가 되겠어요? 가등기권자, 청구권자가 소유자 되는 을이 권리자. 자, 의무자 누가 되겠어요? 소유권 넘어가니까 누가 의무자? 갑이 의무자. 당연히 공동 신청하겠죠. 유치원생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세 사람이 끼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 교재 하나 잘못된 게 있네요. 가로 4번은 동그라미 1번 기억번이세요.
가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가등기 여백에 본등기 하는 걸 말한다. 가등기 여백에다 X표하시고 옛날 종이 등기일 때는 여백을 둔 다음에 줄을 그었으니까 여기다 본등기를 하지만 전산 처리할 때는 그냥 줄 그어버립니다. 본등기는 뭐 하는 거예요? 한 줄 삽입하면 여기 한 칸 생기면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본등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은 옛날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본등기를 하고 나서요. 가등기를 지워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본등기하고 가등기를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 본등기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본등기 했다고 가등기를 지워서는 안 되고 가등기는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본등기 현장의 당사자인데 기억번 우리 시험에 10번은 나왔을 겁니다. 자, 아까 이건데요. 자, 가등기가 있더라도 제3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고 그랬죠. 자, 이때 본등기를 한다. 그럼 여기 이제 한 줄 삽입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 의리되느냐? 의무자는 현재 이 상태에서요. 소유자가 누구죠? 그렇죠. 병이잖아요. 병. 근데 가등기 해준 사람은 갑이잖아요. 그럼 이때 의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자, 우리 판례 이렇게 보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소유권은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이 등기는 뭐 하는 거죠? 직권 말소하고 이 사람에게 통지를 보내줍니다. 뭐라고? 본등기함에 따라서 양립할 수 없는 네 등기는 뭐 했다? 말소됐다고 통지를 줍니다. 병은 말소당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도 여전히 누가? 가등기 당시 소유자 갑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된다. 교재 거기 기억번에 그 말입니다. 가등기 할 때 소유자가 돼야 되지. 가등기 외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더라도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갑이 되고 한마디 더 써두면 이 사람의 등기는 뭐 할 수 없으므로 양립할 수 없는 제3자 등기는 뭐 한다. 직권 말소하고 직권 말소한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통지서를 보내주죠. 이거 받고 병이 울겠죠. 그리고 다짐을 하겠죠. 앞으로 가등기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게 가등기 힘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여기 직권 말소되지 않는 A도 있지만 우리 책에 그런 말 없으니까 니은번에 두 번째 줄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만 밑줄 하시고 양립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직권 말소인데 A도 있거든요. 근데 책에 없는 거 너무 쓰면 또 반대로 쓰니까 이 정도 그림만 받으시고요. 가로 5번 가등기 말소는 자 아까 이 사람은 일이 잘 풀려서 본등기가 됐지만 일이 꼬이면 가등기가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등기를 말소인데 이것도 그림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가등기가 됐는데 가등기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그러면 6번 가등기를 뭐 하는 거죠? 말소라는데 자 모를 거 뭐 있어요? 이거 원칙은 뭘로? 공도. 누구랑 누구랑? 갑과 을이랑. 그런데 여기서 단독을 받아주거든. 누가 오냐면 을이 찾아와서요. 내가 을인데 내 가등기를 뭐 해달라? 말소를 해달라. 가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었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가등기를 할 때는 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단독으로 말소를 서두르겠지만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서 뭐 받아오는 거예요? 승낙서 받아오면 갑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교재에 어려운 말 하나 찾아놓으십시오. 자, 1번 공동신청 밑줄만 쳐두시고 2번 단독신청 기억번 가등기 명인 밑줄 하시고 을 이거죠. 자, 니은번에 가등기 의무자 밑줄 하시고 갑이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등기에 관하여 그 다음 밑줄 쳐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자, 이분이 누구냐면 가등기권자 을이고요. 그러더라도 제3자에 나올 수는 있다고 그랬죠. 근데 현실적으로요. 가등기가 있는데 이렇게 직권말소당할지 안 할 건데 이렇게 들어갈까요? 현실은 이야기만 들으십시오. 쓰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가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이 말소하려고 법무사한테 맡기기는 뭐하잖아요. 근데 지금 갑이 어차피 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병한테 파는 거죠. 병은 중개업자한테 물어보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중개업자는 저거 확인 설명해 줘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중개법도 많이 안 봤죠. 설명해 줘야 돼. 이게 뭐냐? 아, 이건 이미 죽은 건데 아직 말소를 못 시키고 있다. 네 앞으로 소유권 넘길 때 법무사가 돈 안 받고 가등기는 말소 시켜준다고 그랬다.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 너한테 하게 되면 잔금 치를 때 이 가등기도 만다. 말소가 될 거라고 설명이 됐고 또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 이제 팔아서 등기를 하는데 가등기가 말소가 됐어야 되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소유권만 넘어가고 가등기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가등기를 말소를 지금 시켜야 될 상황인데, 자,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을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갑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소에 대해서는 제일 염려스러운 게 누가 되는 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누구에게? 병에게 뭐 하는 거야? 을한테 승낙서 받아가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이분은 가등기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는 지금까지 시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최소한의 내용 이번에는 잡아두시고 다음에 기본서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7번으로 넘어오십시오. 촉탁인데 촉탁이란 말은 어렵지만 강공서가 등기를 할 때는 신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말한다.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촉탁. 거기 제목 보고 내려가시고요.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가로 2번과 가로 3번의 차이가 뭐냐면 가로 2번 권리관계 당사자란 말은요. 써놓고 봐볼까요?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서울시가 살 수도 있고 반대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을한테 팔 수도 있다. 그럼 이때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면 강공사는 뭐예요? 권리관계 당사자잖아요. 하지만 이때도 뭐 하는 거예요? 굳이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촉탁, 경기도가 뭐 하는 게 촉탁할 수 있다. 거기 다음에 안 볼 거니까 권리관계 당사자 하시고 이런 그림 떠오르시고요. 가로 3번 공권력 행사의 주체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금 안 냈습니다. 체납하게 되면 여러분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겠죠.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압류등기는 매매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공권력의 주체지만 촉탁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관련된 등기 법원이나 한국자산공사에 뭐 하는 거죠? 촉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촉탁이란 말은 강공사라는 말만 떠오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살짝 봐야 될 게 가로 4번 가처분입니다. 자, 가처분 등기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처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자, 왜 이 보존처분을 하냐면요. 우리가 소송 걸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판결의 효력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게 가압류와 가처분이기 때문에 소송 걸기 전에 또는 소송과 동시에 거는 게 뭐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인데, 자, 어떤 소송이냐? 돈 문제로 소송 걸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겁니다. 반면에 가처분은 돈 이해 문제 따로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한다. 가압류 걸고 돈 이해 문제. 자, 피보전 권리인데 여기서는 금전채권 아니죠. 자, 가장 쉬운 거 매매로 들어볼게요. 자, 갑과 을이 매매했다.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자, 매매했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해달라고 봐야 돼요. 소송 걸어서 뭐 받아야 되죠? 판결 받아서 판결 받으면 갑은 누구에게 넘겨라? 을에게 이행해라. 판결 떨어지면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 신청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앞에서 배웠죠. 근데 이때 소송 중에 만약에 갑이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갑이 소송 중에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를 해버렸다. 설령 판결 받았어도 이 을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이미 병 껐다 버리면 판결은 의미가 없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안 되겠구나. 이 판결을 확보를 해나가기 위해서 미리 거는 게 해서 을이 소송 걸기 전에 법원에 뛰어가죠. 이거 둘 다 법원에 걸어야 되잖아요. 법원에 가서 가압류 걸까요? 가처분 걸까요? 지금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라. 그래서 이때 뭘 거는 거예요? 가처분. 그래서 여기 가처분인데 가처분에는 피보전 권리, 보전을 받고자 하는 권리가 뭔지를 밝히는 이때는 뭐가 되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지금 입문서니까 사례가 없고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등기 기재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제 보겠습니다. 가처분권자 을. 그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함. 이렇게 가처분을 걸어 놓고 이제 뭐 들어가는 거 소송 들어갑니다. 자, 거기 우리 책 아래쪽이라 할지 오른쪽에 말은 길지만 거기 여백에다 이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하랍니다. 자, 가처분 걸었습니다. 갑이 병한테 이걸 팝니다. 병은 등기를 떼볼까요, 안 떼볼까요? 떼보겠죠. 떼봤더니 뭐가 가처분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병한테 걱정 마라 하고 자, 나한테 매매를 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 안 사겠어? 이것 때문에 안 사겠죠. 근데 갑이 뭐라 하냐면 소송은 하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이긴다. 그래, 그럼 네 말 믿고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해달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자, 그렇잖아요. 이 소송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원고가 이길까요, 피고가 이길까요? 지금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까 가등기 할 때도 가등기 있더라도 다등기 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가처분도 누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처분하더라도 당장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효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신심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병은 뭐 해야 될까요? 안 나가던 교회 다시 나가야 됩니다. 새벽기도 해야 됩니다. 누구 이기라고? 갑 이기라고. 만약에 절에 다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절에 가서 등 달아야 됩니다. 초파일날. 그래서 자 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이 소송에서 만약에 갑이 이겨버리면 갑 것 됐으니까 누구 것 돼요? 병 것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병은 어디 가서 법원에 가서 가처분 없애달라면 법원이 가처분을 말소시키면 끝. 병 것 됐죠. 그런데 이분이야.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가야 되는데 술 마시고 몇 번 빠졌습니다. 초파일날 대웅전에다 등을 달았어야 되는데 대웅전에 등 달려고 왔더니 값이 비싸서 그냥 마당에다 5천짜리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갑이 져버렸습니다. 갑이 져버렸단 말은 누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겨서 자 누구 것 되는 거죠? 을 것 해버렸죠. 자 그러면 아까 가처분은 제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고 그랬지만 판결을 받게 되면 이 판결이 가처분한 데까지 올라가고 가짜가 떨어져 나가고 을이 한마디 하죠. 너네 가처분 보고 들었지. 그럼 판결 효력이 어디로 보존된 거예요? 가처분 한때로 보존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의 등기는 뭐가 된 거예요?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판결 바까지 받아고 가처분권이었잖아요. 그래서 6번 5번 등기를 받는 거야. 말소를 을이 단독 신청해서 이렇게 지워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앞으로 받는 거예요. 등기를 단독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 것 했잖아요. 자 여기서 목적 달성이 되면서 시체가 된 게 있죠. 뭐가 시체가 됐죠? 그렇죠. 가처분이 시체가 됐죠. 그래서 순위번호 8번 몇 번 말소 4번 말소인데 이런 시체는 누가 치운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처리를 해주게 된다고요. 이런 어려운 게 중개사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특히 중개사 시험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왜 나오냐면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에서 경매 넘어갔다. 함부로 경매에 입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간을 쫓겨서 가처분 많이 못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거나 경매 쪽 하시게 되면 가처분 한 번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번에 밑줄만 몇 개 세워놓으십시오. 자 오른쪽 가셔서 니은번에 A번 보시면요. 니은번에 A번 보시면 쭉 보시다가 6번째 줄에 5번째 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라고요. 가처분이 있더라도 다른 등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분이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말소는 을이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가처분이 있을 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신심이 돈독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는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야. C번의 두 번째 줄. 마지막으로 끝나면 이 가처분 등기는 등기를 받는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머리에 지날 것 같죠. 그럼 다 잊어버리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가압류와 가처분은 소송을 하기 전에 거는데 가압류는 돈 문제로 소송할 때 가처분은 돈 이해 문제로
자, 가처분이 있더라도 다 늦게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심이 돈독한 사람이다. 자, 이거 해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새벽기도 나가고 봐야 된다. 등 달아야 된다고요. 자, 2015년이 이제 끝나고 여러분 2016년은 자, 27회 시험. 자, 27회 시험에 여러분은 합격할까요, 못 할까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좀 못 알아듣더라도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이야. 자, 그러면 아까 이분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정말 새벽기도 했으니까 등달아 생겨야 된다. 자, 합격을 하시려면 믿음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인데 이 그 근거는 새벽기도 물론 정말 하나님 또 도와줄 수 있죠. 부처님이 또 유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거야. 근거는 내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사가 강의를 잘하고 책이 좋더라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사 밑에서 어떤 책에서든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시고 믿음의 근거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좀 힘들지만 동영상 안 보고 싶지만 멈추고 싶을 때 배속 좀 빨리 해서 한 컷 더 보시고 그다음에 자, 책 2번 보면 충분할 것 같지만 시간 늘 때 뭐 하시고 한 번 더 보고 3번 보시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합격이 어느새 여러분 주위에 있게 되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이제 7월, 8월, 9월이거든요. 그때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과 버티고 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놓은 사람은 내가 해놓은 게 아깝잖아요. 포기를 못합니다. 아까워서라도 오래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내가 해놓은 게 없다면 포기하는 것도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6월까지는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많이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7, 8월 달 힘들 때 그러한 힘으로 버틸 수 있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합격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올 거라고요. 자, 입문과정 7번에 거쳐서 하게 됐는데 자, 입문과정 여기까지 하시고 기본서 하게 되면 좀 더 수준 있고 좀 더 상세한 설명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험생에게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두 다 2016년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